우리 증시에 최근에 두 가지 나침반이 있다면 유가와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가는 일단 간밤에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감산이 아닌 동결 나왔죠. 그리고 중국 내용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구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주식 해설위원 메리츠증권의 양태진 대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 대리님부터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포인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을 하였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또 지속 가능 여부가 가능한지 어제 같은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에 지금 업종이 몰렸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철강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컸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허 위원님은 좀 어떠세요? 네, 유동성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중앙은행도 정책 공조 이루어지게 되면서 낙폭 과대 시점에서 나온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단기 좀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소는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익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좀 이익을 좀 좁혀주는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양시장은 어떻게 좀 출발 대기하고 있을까요? 현재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양시장이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역시나 좀 3일째 반등을 이어가기에는 에너지가 약간은 좀 부족합니다. 피로감도 함께 좀 엿보이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29% 상승하면서 1893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1900선 가까우면서 약간의 좀 저항도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0.2%가량 오릅니다. 0.19% 정도 오른 636선 부근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 살펴주시죠. 네, 자, 삼성전자 먼저 보시죠. 0.6% 상승입니다. 117만 5천 원 나와 있고요. 삼성물산도 한 2%가량 상승 출발될 것 같습니다. SDI나 삼성 전기, 또 지주사 SK 좋고요. 반면에 CJ는 한 0.8% 약세로 출발이 될 것 같네요. LG 계열에서는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플러스 나와 있고요. 자동차는 대체로 좀 약세권인데요. 현대모비스가 1.2%, 그리고 현대차와 현대위아 하락 예상됩니다. 기아차는 보합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한 0.2% 올라 있고요. 한전이 어닝 서프라이즈 낸 이후에 조금 밀렸었다가 다시 시장 분위기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전 오늘 2% 올라서 54,4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지금 어제 시간에 전자거래보다는 한 5, 6% 밀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날 전날 종가는 한 1% 약세 하락이 나왔는데요. 현대미포가 한 3% 밀려 있고요.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또 포스코, 코리아에어, 현대제철까지 같이 소폭의 약세권이고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도 약간 밀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OCI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0.7% 정도 밀려 있고요. 코웨이는 아침에 좀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한 0.1% 강세권이고요. 동아타이어라는 작은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워닝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동아타이어가 현재 3.47%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일단은 좀 상승 불편 종목이 많은데 말씀드리는 사이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약간 파란불이 언뜻언뜻 내비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 대리님,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분들 흐름도 봐주시죠. 예, 우선 셀트리온 먼저 좀 봐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기관들이 매수 전환을 다시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0.4%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제 양봉으로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 동시에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큰 약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1.9%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약간 좀 견조한 흐름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0.3%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43만 3,200원의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코미판 같은 경우가 이제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도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좀 부정적인 부분들은 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동시에 큰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충격이 온다면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원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도 강한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 이제 매수 전환을 하였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출발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가 오늘 좀 2.7%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이제 어제 매수 전환했기 때문에 오늘도 강한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한 출발보다는 1.6% 정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제약군들이 지금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도해서 매수를 전환하는 시점에서 좋은 이제 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기관들 수급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좀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게 지금 AMI 같은 경우가 30% 이상, 그러니까 30% 지금 상한가에 지금 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의 투자 의향 때문에 글로벌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좋은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SK 컴즈 같은 경우는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지금 3,705원에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DKD NI 같은 경우도 오늘 11% 이상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NSV 같은 경우도 8% 이상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장 초에 어느 정도 테마 형성되면서 갭상승으로 출발될 만한 종목이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의 동반된 강세 움직임이 현재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니더스가 한 7% 정도의 상승 흐름으로 출발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좀 5% 이상의 강한 플러스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좀 강보합권 내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밀렸습니다. 야간 선물 기준 0.28% 하락이었는데 코스피 환산 1858선 수준이고요. 현재는 그래도 이런 분위기 이겨내고 플러스권에서의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하락하는 종목들보다는 플러스권에서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더욱더 많은 상황 가운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2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웃고 울지 조금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NDF 쪽에서의 환율 동향은요 올랐습니다. 한 2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어제까지의 환율 동향 보시면 어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었죠. 8원이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발 보시면은요. 네, 추가적으로 오르네요. 3원 90전 상승하면서 1220원 50전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전 고점이 지난 3일에 형성됐던 1221원 10전이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또 돌파하면서 다시금 또 고점을 높일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숨고르기 하면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0.21% 아주 소폭의 조정입니다. 거의 전일 종가 비슷하고요. 16,000엔 선에서만 되면은 또 니케이가 주춤주춤되죠. 16,035.35엔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로 넘어오겠습니다. 허 위원님 선물부터 봐주시죠. 네, 자, 선물 호가는 어제 야간 거래에서 아무래도 유가를 좀 보는 쪽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유럽장 개장하기도 전에 유가 좀 흔들리면서 지금 한 1.15까지 밀렸었다가 마이너스 0.65 종가 마감은 됐었고요. 우리 개장가는 어제 야간 종가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231.45 출발이고요. 현재는 낙폭 줄여놓습니다. 0.30까지 낙폭 좀 빠르게 줄이면서 기관 쪽 200개 사고 있고요. 외국인 개인 매도입니다. 프로그램은 계리율이 마이너스 0.10 나와 있지만 비차익으로 한 30억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지수가 동반 상승하지만 수급은 사뭇 엇갈려왔었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 쌍끌이 매수였지만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였는데요. 양 대리님, 오늘 투자 주체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우선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장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 1900선 다시 한번 재탈환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그동안의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단기간 또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수신권이라든지 연기금,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들어왔던 부분 단기간에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수신권 같은 경우는 매도세로 나오고 있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여전히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 전환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 지금 그 매수 전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투신권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매수세가 있는데 투신권은 좀 약하게 들어오고 있고 은행권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기관들 쪽이 그동안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크게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여전히 매도세로 이제 일관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외국인들 관점은 이제는 코스닥 승률 게임이 아닌 그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승 전환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빨간불은 들어와 있는데요. 확실히 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좀 더 보셔야겠네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제한적인 상승입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0.12% 정도 오르는 수준, 1890선 딱 턱걸이를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의 흐름 보이면서 3거래를 연속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5일 이동평균선 회복이 나옵니다. 코스닥 쪽.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0.57% 상승하면서 638선 부근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유가증권 시총 상위주들 어떤가요? 네, 자, 삼성그룹주는 뭐 대체로 좋습니다. 지금 전자가 한 1% 오르고 있고요. SDS도 한 1% 상승입니다. 삼성물산과 SDI, 삼성전기 다 뭐 플러스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계열에서는 LG전자가 거의 6만 원 선까지 와 있네요. 59,900원 선. 외국계 창구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한 22,000원 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오늘 2.44% 올라서 54,600원 선입니다.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오늘 경신하는 흐름 나와 있는데요. 장중에 벌써 뭐 4분밖에 안 지났는데 위아래로 상당히 한 3% 정도 움직임이 빠르게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1.9%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BGF 리테일이 단기에 뭐 한 40% 이상 폭락했던 상황인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입니다. 오늘도 17만 원 선까지 올라오면 3% 상승 나와 있고요. 유가 관련해서는 뭐 하나케미칼이나 CS인이나 대한유화는 계속 플러스권인데 반해서요. LG화학이나 뭐 SO일, SK이노베이션은 소폭의 하락 나와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3% 하락, 그리고 현대건설도 좀 밀려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화장품, 뭐 음식료 쪽에서는 일단 한미약품하고요, 녹십자, 또 신원생명과 소폭의 상승권이고요. LG생건도 오늘 0.8% 반등입니다. 하지만 실적 안 좋았던 코스맥스가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4% 추가로 밀리고 있고요. 한국콜마도 3%대 하락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좀 밀리는 흐름이고요. 종근당이나 뭐 한미사이언스 또 소폭의 하락입니다. 음식료에서는 CJ제일제당 약세권이고요. 오뚜기와 농심은 플러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장에서도 반도체 아주 급등 나왔는데요. 하이닉스가 29,600원 선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 어제도 뭐 급등이었었고요. 오늘도 한 2.4% 추가로 상승 나옵니다. 실적 냈던 쪽 중에서는 코웨이가 예상치보다 한 22%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 아침에 공시하게 되면서 코웨이도 한 4% 정도 올라 있고요.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도 예상보다는 적자 규모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크지 않아서 아침에 2% 반등권역에 있고요. 동아타이어 개장 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작은 종목인데요. 지금 거래 대금이 1억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뭐 한국 밸류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돌아다니는 물량이 뭐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동아타이어 아주 호실적 서프라이즈한 실적 공시한 이후에 현재 13% VI 발동되면서 급등세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양대리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으세요? 예, 우선 포스코 그동안 강한 상승으로 있다가 오늘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연속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로 강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좀 들어서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 구간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면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음식료 업종도 같은 경우는 좋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뚜기라든지 롯데제과라든지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3거래일 동안 계속의 양봉을 연출하고 있고요. 무학이라든지 대한제봉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오뚜기라든지 롯데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화학 쪽에도 좀 자금이 몰리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아타이어 같은 경우가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성보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5% 넘는 상승을 하면서 57,7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슈캠스 같은 경우도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모화학, 코오롱인더 그리고 동성화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수급 체크하시면서 같이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또 핫 이슈가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런 동결 합의였죠. 산유련 동결 합의였는데요. 감산이 아니라 동결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좀 밀렸는데 관련된 움직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 의원님, 지금 뭐 정유 섹터라든지 조선 쪽 밀리는데요. 관련된 움직임이라고 봐도 될까요?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품주가 전체로 다 좀 부진하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뭐 대우조선이 한 3.4% 정도 밀리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 이란이 지금 이제 막 한 8년 만인가 10년 만에 이제 해제 됐나요? 그랬는데 당장 나오자마자 니네 그만해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뭐 이란은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러시아도 자꾸 뭐 번복했다고 하고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플로우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 한 3.6% 정도 밀려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한 1%씩 하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아주 좋았었던 쪽인데요. 뭐 시간에서 올랐던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뭐 유동성 문제도 있었었고 중국 쪽 시황도 그쪽에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효성이라든지 뭐 LG화학, S-오일 다 한 1%씩 밀리고 있고요.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도 한 1에서 2% 정도 하락권입니다. 건설 쪽에서도 GS나 대우, 대림, 현대 다 약세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표적으로 실적 부진 나오면서 밀렸던 쪽이 화장품이었죠. 뭐 한국콜바나 코스맥스 쪽, 특히나 화장품 완제품보다는 OEM 쪽이 요즘에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요. 양 대리님, 오늘 화장품주들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네, 우선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흐름 자체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깨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6% 이상 밀리면서 외국인 기관들 동시에 상거래일 연속, 그리고 오늘도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시장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코스맥스랑 똑같은 차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기관들이라든 외국인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G라든지 뭐 창의 에탄올, 뭐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한양 하이타워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화장품 업종 자체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기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사이즈 있는 종목 가운데 급락하는 게 있어서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일기획인데요. 현재 7% 하락합니다. 뭐 뉴스가 있나 싶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지금 매각설이 시장에서 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회사 측에서 사장발로 나온 이야기는 뭐 아는 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일단 투심은 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제일기획 7%대의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는 18,45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주도 좀 더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어제도 계속 좀 이제 장 끝나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좋았던 쪽 중에서는 연속성이 있는 쪽이 뭐 이츠스킨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산업도 뭐 어제 잘 나오고 나서 급등했다가 한 20% 정도 오늘 또 추가 상승이고요. 좀 작은 쪽 중에서는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도 완전 어닝이 잘 나왔는데요. 대유 에이텍도 오늘 4% 다시 어제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권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타이어가 한 10%가량 강세, 한라도 뭐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라도 좋고요. 코웨이라든지 뭐 NHN 엔터테인먼트 뭐 예상보다 좋았던 쪽들도 다 이제 플러스 나 있네요. 그리고 한원 시스템은 뭐 실적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일단 주가 흐름은 일정 한 4, 7% 정도 오히려 밀려나 있고요. 반면에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무학, 코롱인더, 한솔테크닉스,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는데요. 한솔하고 베이직하우스는 다 상승권역으로 나와 있고요. 제주항공도 1% 상승이고요. 코오롱인더도 2.6% 오히려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OCI는 뭐 그대로 실적이 좀 한 200억대 적자 봤는데 한 700억으로 실제로는 기사폭이 좀 확대되게 되면서 한 1% 밀려 있고요. 근데 어제 뭐 한 7, 8% 올랐던 거에 비하면
낙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OCI 역시도요. 그리고 코스맥스는 어제도 많이 한 10% 정도 뭐 급락 나왔었는데 오늘도 한 6% 추가로 밀립니다. 워낙에 ODM 쪽 관련해서 이제 주거래선인 중국 쪽 업체의 매출 부진이 상당히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밸류가 워낙에 뭐 PBR이 제가 보는 단말기로는 한 12배 나와 있고 폰은 50배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이 같고요.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같이 유사 컨셉으로 한 5% 정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43% 상승하면서 637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한 이후에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그대로 좀 움직이는 흐름인데요. 종목별로는 어떨까요? 양대리님, 시총 상위주들 확인해 주실까요? 네, 우선 셀트리온 먼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 그동안에 매도세로 이관을 하다가 어제 이제 매수 전환을 하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0.2% 정도, 0.3% 정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강보합권에는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이제 부정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ENM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이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의 외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서 같은 경우도 오늘 29,7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레디톡스라든지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큰 폭의 바이오제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좀 약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포미판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수급이 어제만 동시에 매도가 나왔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었다는 점이 좋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SFA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당 이제 402원 현금 배당을 결정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KG 인시스 같은 경우도 12,100원에 2% 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도 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2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기관들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기관들 매수세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심텍홀딩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5%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8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83% 정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IM텍 같은 경우도 지금 15% 이상 이제 급등을 하면서 12,8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고서에서 이제 저평가 매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NSV 같은 경우도 10% 이상 이제 상승을 하면서 7,6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적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디젠스 같은 경우도 14%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로 힘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컨텐츠 업종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J ENM이라든지 벅스, 또 FSC 엔터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은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셨어요? 네, 일단 오늘 크게 이렇게 재료가 부각된 쪽은 아닌데요. 하이닉스가 한 3% 올라가게 되면서요. AP 시스템, 비아트로 장비군들도 같이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오일리드 쪽으로 많이 이제 쏠림은 있는 쪽이긴 한데요. 보시면 AP가 지금 오늘 4%, 5% 정도 올라 있네요. 19,65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 한 2만 원인데 이 정도 모양이면 한 번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딱 21선에서 이쁘게 지금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좀 모양 그런데요. 어쨌든 근데 그 변동성 지표로 봐서는 그냥 좀 숨고르기 정도로 종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4% 이상 올라 있고요. 비아트로이 3% 상승권입니다. 그리고 테라세미콘도 한 3% 올라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 2.28% 정도 좋은 흐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여전히 호소탁 좀 있었는데요. 잠깐 좀 이렇게 보시면 심텍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4분기에 예상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잘 나와주었는데요. 직전 분기보다도 아주 좋았었고 한 20억 나오게 되면서 한 8% 심텍이 아침에 좀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펠코 같은 경우도 실적 괜찮았는데요. 한 4%대 올라가고 있고요. 테마주긴 합니다만 실적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성미생물, H1테크놀로지 연속성이 있고요. 테크윙이나 플랜트넷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안 좋았던 쪽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생각보다는 좀 안 좋았습니다. 4분기에. 근데 이제 실적보다는 향후 수주 관련 이런 모멘텀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는 오히려 한 1.87% 주성도 오히려 반등이 나와 있고요. 인터파크 홀딩스도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실적이었었는데 뭐 주가가 좀 먼저 밀려서 이제 약간 좀 들어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안 좋았던 뭐 산성 LNS하고 셀트리온은 다 약세 좀 나와 있고요. 원익 IPS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좀 들었었는데 다시 한 1% 밀립니다. 역시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좀 뒤늦게 다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코나아이가 오늘 더 9% 추가로 빠집니다. 실적 아주 안 좋았던 쪽인데 뭐 급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녹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예상보다는 덜 나왔는데 그냥 강보합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룹핑이 사실상 좀 힘든데요. 이런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이 신기술, 좀 IT와 관련된 신기술, 이쪽 관련주들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삼성의 새로운 먹거리란 늘 주식시장을 움직이기 마련인데 오늘 삼성 사장단 회의 있고요. 여기에서 가상현실이죠. VR에 대한 강연을 듣고 그룹 차원에서 역량을 모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데 따라서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VR 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불모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덱스터가 좀 묶입니다. 이 종목 한 6%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쪽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 나오면서 IM텍도 오늘 증권사 레포트 나왔는데 이쪽으로도 강세 흐름 체크가 되고 있고요. 한솔테크닉스, 삼성페이와 좀 묶이는 종목인데 오늘 장에 또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좀 IT 부품이라든지 관련된 기술력까지는 업체들 위주로 서서히 좀 매기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 의원님, 좀 더 체크해볼 만한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코스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화장품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뭐 시세이도도 주추세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 쪽 그 화장품 업체 그쪽도 좀 최근에 이제 실적 내고 나서는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중국 쪽 의존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워낙 컸던 상황에서 그쪽 소비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나 봐요, 분명히. 그래서 실적이 4분기 원치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좀 짓누르고 있는데요. 이게 심리가 사실은 뭐 아닌 것 같아도요. 그 뭐 음식료, 제약, 바이오, 화장품까지 다 연결이 되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소비 컨셉이라는 것이. 그래서 같이 좀 억눌려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같이 끌어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좀 실적이 주춤했던 부분들, 코롱생명과학이나 바이로메드나 뭐 삼양홀딩스나 메이톡스까지 같이 약세를 좀 만들지 않나 싶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뭐 급락이었었는데 오늘 또 한 8% 빠지면서 거의 이번 달에만 한 30% 이상 급락이 나오고요. 코스맥스 BTI도 좀 약합니다. 이쪽 관련해서는 뉴트리 바이오텍 정도만 지금 뭐 좀 6만 원대 그냥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뉴트리도 사실은 밸류 따지면 좀 불편하긴 하죠. 실적이 잘 나왔다고는 하는데 네트로 100억도 안 나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또 땡겨서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지 좀 약간 우려는 되고요. 그리고 뭐 종목별로는 신세계 같은 경우가 1월달 그 매출을 어제 공시를 했더라고요. 한 7% 증분 나왔는데 유통주가 또 전체로 조금은 시장 대비는 선전하는 흐름이 현대나 뭐 BGF나 신세계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영남권 신공항 관련주인데요. 세우글로벌하고 두올산업 관련주들이 지금 동반해서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 5% 안팎의 상승입니다. 이쯤에서 두 분의 포인트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변화 없으신가요? 네, 자 거래소는 그 이제 96%선 1817에서 시작된 반등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일 만에 다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좀 쉴 수 있는 국면에 지금 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코스닥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바이오 제약의 비중이 한 4, 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쪽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제 IT는 조금 해주고 있는데 장이 지금 0.45% 다시 코스닥도 하락 반전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21격 과다군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제약 바이오 때문에 약간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탄력이 좀 약하다 제약 바이오가 이런 부분에서는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만날지 아니면 이제 21선이 떨어져서 만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 대리님은 좀 어떠신가요? 우선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매도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직 장 초반이기 때문에 좀 판단이 이르지만은 어제 부분들은 단기성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금융투자 상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세가 강해지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시면서 변동성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